안녕하세요. 보마사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우입니다. 자, 우리 가나손해사정사 법인의 김영현 손해사정사님을 4부까지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고 있는데, 이 4부가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이제 손해사정사님의 이제 업무를 하시면서 손해사정사님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나 뭐 노하우나 경험이나 그다음에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다 축적한 어플을 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플은 고객분들과 설계사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어플이에요. 이름하여 사고엔 보상. 감이 딱 오시죠? 사고가 났을 때 과연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어떤 사고냐면 이제 다 포함되는 건 아니고 교통사고, 그 중에서도 경상까지인가 아니면 경상에서 좀 더 올라가나요? 경상으로 경상으로. 하지만 이제 경상 사고가 제일 많고 또 제일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이제 원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일단은 시장의 반응을 보시기 위해서 경상까지만 이 어플의 이 로직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그 사고엔 보상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예.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네네. 너무 영광스럽고요. 이제 중요하네요. 저의 첫 직장은 손해사정사거든요.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손해사정 외에는 저는 딴 길을 아직 가본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손해사정을 하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오늘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는데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맞아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지만 손해사정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너무 적고 즉 가성비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상담으로만 끝내주는데요. 근데 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속상할 수 있죠. 본인은 어쨌든 간에 뭐 평생 살면서 한두 번밖에 사고 안 날 텐데 또 가벼운 사고라 해가지고 제대로 어떤 대응을 또 안 해주면 또 속상한 부분이 있고, 아무튼 손해사정하면서 제일 많이 받았던 어떤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어떤 질문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게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손해사정 관련된 로직 이런 부분과 전부 다 임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또 그런 로직을 하고, 그래서 또 이제 그 일반 피해자분들이 쉽고 간결하게 즉 본인이 어떤 진단서를 휴대폰으로 그냥 딱 촬영을 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액이 산정이 돼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액 얼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는 경상 환자만 우선은 로직을 해놨거든요. 물론 어떤 중상이라든가 사망까지도 갈 수는 있지만 우선은 시장의 반응을 봐가면서 진행을 하고자 현재는 경상 환자까지만 한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또 진단서상의 어떤 장애가 남냐 안 남냐에 따라서 또 보상 금액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장애가 남아버리게 되면 벌써 위자료가 달라지고 일술수익이 달라집니다.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는 있지만 이런 분들은 그냥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이때 전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각 손해사정사들의 어떤 정보를 갖다가 전부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일반 피해자분들이 또는 어떤 보상에 대해서 또는 보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소비자분들께서 손해사정사에 대한 어떤 정보 또는 해당 어떤 이력들을 갖다가 꼼꼼히 살펴보시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애플리케이션에 일단 들어가 있는 게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후유장애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장애가 이제 진단서를 인식했을 때 인식하는 거는 이제 AI고 이제 자동 인식 기술을 가지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인식해서 그 진단서장에 어떤 장애가 예상되는 명령들이 있어요. 또 나온다는 거죠. 그때는 자동으로 그 이 앱상에 장애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나오는 건 아니고 금액이 나오는 코멘트가 나오는 거죠. 다만 이 경우에도 장애 전까지의 금액은 나와요. 즉 어떤 경우든 간에 일단 금액은 나와요. 어떤 질병이든 뭐든 간에 금액은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유능한 손해사정사님을 일반 분들이 모르니까 프로필을 올리시는 거죠? 전부 다 이력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고객들이 선택을 해서 어느 분한테 일을 좀 맡길 수도 있다. 라는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제가 이제 바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이게 정확도가 상당히 걱정이 된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을 뭐 50만 원만 준대요. 경상인 경우. 근데 이 AI로 이렇게 어플을 돌려보니까 115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보험사에다가 사고엔 보상 어플을 돌려도 115만 원 나왔으니 보험사에서 50만 원 말고 115만 원 주시오. 아니,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보험사가 바로 주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런데 보험사에서도 이 어플에서 말한 내용이 맞네. 그럼 당연히 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그 프로세스는 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예,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앱상에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험사 담당자한테 보여줬을 때 네. 보험사 담당자가 보고 합리적이네 라고 분명히 판단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어떤 그 로직을 짜놨습니다. 아, 근거를. 예, 예. 그러니까 일종의 설명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우리 이제 운전자 보험에 우리 부상 급수에 따라서 그 보상되는 금액들이 있죠. 네. 보면은 이제 위자료 얼마, 그다음에 전체 보상금이 쭉 나와 있는데 위자료 옆에 자동차 보험 약관상의 그 부상 급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운전자 보험 청구할 때도 예. 내가 3급, 12급이네, 14급이네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반대로 이 어플을 사용한다 그래서 꼭 합의금이 높게 나온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좀 적게 나오면은 그럼 또 예, 예. 그렇게 따라야겠네요. 그러니까 손해액을 평가하는 방식은 약관상의 어떤 지급 기준대로 평가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법률상 평가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 법률상 평가하는 방식과 약관상 지급 기준하고는 동일할 수도 있지만 이게 다소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법률상이라는 거는 이게 법원의 어떤 판단 기준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사고인보상 앱을 개발할 때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뺐고요. 자동차 보험 약관상의 어떤 지급 기준에 근거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보수적일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보수적일 수 있다. 예, 예. 그러면 거기 이제 고객의 직업도 그 진단서는 직업은 안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럼 직업도 중요하잖아요. 때에 따라서. 예, 예.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예,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 입력을 하게끔 별도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요. 현재 이 버전에서는 네. 그냥 통상적인 어떤 소득 기준으로 73,000원 예, 이렇게 예. 일일 일당으로 해서 예, 그냥 법정 그 근로자 임금을 갖고 예. 그냥 평가를 해놨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그 코멘트가 나와 있나요? 예, 예, 다 그런 부분은 다 그렇죠. 나와 있고요. 아. 그래서 우선은 현재 시장 반응을 봐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소득 관련된 부분들도 별도로 입력하게끔. 근데 이제 손해사정을 해보니까 월 매출이 내가 뭐 1,000만 원인데 1억인데 이런 경우에도 우선적으로는 소득금액 증명원상에 소득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맞아. 예. 근데 대개는 이제 작아요. 그렇게 오히려 작더라고요. 그래서 대다수는 다 그 범주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가장 많은 모집군이 무엇이냐 그걸 갖다 우선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 외적으로도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건 이제 봐서 이제 점차점차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득이 높다고 하시면 번외로 이제 하시면 예, 되는 예. 거고 일반적으로는 거의 한 80% 정도는 아마 거의 예, 맞을 예.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 사고인 보상의 컨셉은 무조건 단순하게 간결하게 그냥 진단서 찍으면 얼마. 그 AI가 진단서에 읽는 게 예, 예. 병명, 그다음에 뭐 질병 코드, 그다음에 몇 주 이렇게 읽는 거죠. 예예. 그런 부분을 있고요. 그리고 의사가 막 뭐라고 이렇게 막 써놓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예, 예. 다 해석을 하는 건가요? 예, 그런 부분도 그래요? 필요에 따라 인식을 하고 음. 그다음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나는 굉장히 좀 아픈데 나는 입원하고 싶은데 입원이 더 이상 안 되는 경우들. 근데 저희 앱상에서는 진단성의 병명을 놓고요. 네. 병명을 인식했을 때 네네네. 해당 병명이 입원할 수 있는 기간, 어떤 재활할 수 있는 기간이 몇 주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내가 지금 보니까는 이 앱상에서 3주 정도 입원이 필요한데 병원에서는 1주밖에 안 된 퇴원하라고 하네? 그러면 내가 이 정도면 적어도 3주 정도는 입원할 수 있는 병명이구나. 네. 이런 부분을 좀 저도 알 수 있게끔 그런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입원을 안 해주는 게 이제 병원의 입장에서는 오래 하는 게 좋은데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제 그렇죠. 과잉 진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해주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이거를 보여준다고 해서 더 입원을 시켜주죠. 네. 근데 이제 그 지침이 있어요. 네. 의사협회라든가 이런 지침이 있어서 해당 진단명에 따라서 입원 기간, 통원 기간, 재활 기간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저희가 앱상에서 이런 보여주는 그 진단 그 기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어떤 손해사정 경험칙에서 판단한 건 아니고 그런 지침에 다 근거해서 한 그 겁니다. 근거에서 그러니까 예. 의사분들도 그걸 봤을 때는 당연히 납득이 되는 그렇죠. 그런 어플인 거죠. 예, 예. 지금 이게 어플이 다운을 저희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플레이스토어에다가 올렸는데 네. 보니까 요즘에 플레이스토어가 바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네. 필요에 따라 그 심사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네. 24시간, 48시간이나 심사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개발자하고도 오기 전에 좀 얘기를 해봤더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하루 이틀 정도 나중에 이게 스토어에서 올려지면 그때 다시 한번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이 12월 23일입니다. 한 1월 달 정도 되면 편안하게 받을 수 아니요, 있을 것 그렇게는 안 하고요. 제가 네. 한번 앱 지침을 봤더니 같아요. 네네. 요즘 심사를 하는데 24시간하고 48시간 적어도 이틀 정도, 하루 이틀 정도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이거 내년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편집자님께 크리스마스- 빨리 올려주면 좋은 거고 이게 순서가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네, 빨리 올려주시면 빨리 올라가는 거고 네. 아니면 좀 늦게 올라가는데 한번 끝나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 그래서 사고엔 보상은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자동 보험금 산정, 그다음에 손해사정 전문가 선택에 도움을 주는 애플리케이션이고요. 그다음에 그 앱상에 이제 카메라 표시가 있는데 그 카메라 표시로 진단서를 갖다가 촬영을 하면 AI를 통해서 보험 금액이 자동 산정되고요. 그다음에 손쉽게 신뢰할 수 있는 검증된 전문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용 서비스는 이제 예상 지급 보험금,
네. 그다음에 진단명에 따른 부상 급수, 그리고 위자료, 과실, 소득 기준, 입원 및 어떤 재활의 어떤 적정 기간, 손해사정사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고엔 보상은 저희는 이제 20년 이상의 손해사정사, 그다음에 경영 전문가하고 현재 스타트업을 이제 그 차량 공유 요 시스템을 개발한 창업자분하고 같이 해가지고 AI 컴퍼니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법인으로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특허도 현재 자동금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가 이미 받아들여졌고 그 외에 어떤 매칭이라든가 그다음에 몇 가지 특허 출원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 외에도 AI 컴퍼니의 어떤 첫 번째 서비스가 이 사고엔 보상이고요. 그 외에도 진료엔 보상, 뭐 과실엔 보상, 의료엔 보상부터 해가지고 보험 보상에 대한 어떤 토탈 N 서비스를 갖다가 기획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게 무료죠? 예, 무료입니다. 무료고 가입할 때는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들어가나요? 다 들어가나요?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사실 아무것도 안 들어간다는 표현은 그렇고 예. 들어갈 때 요즘에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해서 따로 입력하지는 않고요. 그냥 구글이라든가 뭐 네이버라든가 카톡에 어떤 본인의 계정이 있으면 그걸 그냥 그럼 클릭해서 가입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아. 따로 뭐 저희가 그렇게 가입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네. 뭐 나중에 유료화로 막 돌리고 그런 거 아니시죠? 그렇진 않고요. 지금 이거에 대한 시작된 부분이 그런 경상 환자들의 어떤 궁금증 해소,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전문가에 대한 어떤 정보, 손해사정사라 해서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운전면허증이 있다가 운전을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듯이 운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경력이 필요하듯이 손해사정도 경력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종 보통 가진 사람이 일종 뭐 운전할 수 없고 뭐 특수 차량을 운전할 수 없듯이 손해사정사들도 해당 분야의 자격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네네. 또 해당 분야에 어떤 경력이 있어야 그 사건을 굉장히 잘할 수 있죠. 그러한 정보가 다 있습니다. 아니 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변호사 그러면은 모든 법을 다 알고 모든 사건을 다 아는 걸로 오해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변호사분들도 다 자기 분야가 있어요. 형사, 예, 예. 민사, 형사 중에서도 뭐 그렇죠. 민사 중에서도 뭐 이제 뭐 일부의 얘기긴 하지만 일단 사건 수임부터 하고 그때부터 막 판결문 찾고 이런 변호사들도 사실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손해사정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손해사정사님이라고 하면은 뭐 다 아는 걸로 이렇게 일반인들은 오해를 하지만 각자 또 전문 분야가 있는 거고 특화된 전문 분야 중에서 또 잘하시는 분한테 맡겼을 때는 좀 더 좀 네. 유리한 결과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를 어떻게 이렇게 굉장히 오픈을 좀 해주시면서 이 어플에서도 그런 게 좀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전문 예. 분야들도. 예. AI 컴퍼니가 추구하는 거는요. 제가 직업이 손해사정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필요성을 갖다가 같은 직업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우리 밥그릇을 갖다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이제 어떤 그 격려를 해주시는 사용자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근데 AI 컴퍼니는 손해사정사의 어떤 밥그릇을 갖다 이런 걸 빼앗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적어도 보험 또는 어떤 보험 분쟁 또는 어떤 손해평가에 있어서만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오히려 그 작은 시장에서 어떤 전문가들끼리 아웅다웅 하는 것보다는 모든 사고라든가 보험 분쟁이 있을 때는 이거는 무조건 손해사정사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야 되겠네. 즉 시장을 크게 하는 거죠. 키우는 거죠. 맞아. 그래서 사정사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앱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어차피 경상 부분은 예. 잘 안 맡으시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예. 어차피 안 맞는 거를 예. 도와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일이 좀 덜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보통 예. 전화가 제일 많이 오시는 게 지금 경상 부분일 것 같아요. 예.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사실 뭐 10이든 20이든 30이든 조금이라도 좀 더 받고 싶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이런 거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보험사에서 돈을 덜 주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 네, 예. 그렇잖아요. 줄 거를 빨리 주면 되는데 고객이 원래 줄 거를 잘 주고 있는데 더 받으려고 하니까 못 주고 있는 사례가 많잖아요. 막 원래 뭐 이제 한 달 만에 합의도 못 보고 막 두 달, 세 달 어떤 경우는 2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떤 2년, 뭐 3년. 전치 2주인데 막 그런 경우도 많죠. 그거는 사실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좀 소비자가 좀 더 많이 받고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 자동차 보험료는 뭐 매년 인상하고 있어요. 매년 이제 끊임없이 인상하고 있고 또 인수도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원래 보험이라는 게 좀 가입 좀 해주세요가 이게 맞았는데 반대로 고객이랑 보험회사랑 바뀌었어요. 제 차 좀 받아주세요 이런 경우 좀 많아요. 그게 사실 사고 이력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많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또 기간도 좀 오래 걸렸잖아요. 개발하시는데 뭐 두 달 만에 하신 건 아니잖아요. 예, 이거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느낀 건 2015년도예요. 네. 그래서 2015년도부터 이제 뜻이 있는 몇 분하고 같이 의견을 계속 해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인식 기술을 갖다가 굉장히 이게 로열티를 갖다 연 뭐 5천만 원 이상씩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지금 이제 보니까는 그런 비용들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제 비용이 적어지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좀 개발하게 됐고 그다음에 지금이 아니면 좀 더 늦어지거나 아니면 못할 것 같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게 작년 겨울부터 개발하고 기획해서 각 사정사분들이 로직을 전부 다 짜고 이제 그걸다가 이제 경영학과 그 교수님이 또 이제 검토를 하고 그리고 또 개발자한테 또 손해사정에 대한 그런 마인드라든가 이런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가면서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네. 물론 이제 나중에 버전이 나왔을 때 많은 어떤 뭐 불편한 점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차츰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누가 봐도 손해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고객한테 특히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거는 뭐 지금 나중에 네. 다 돌아오는데 대표 이사님이신가요? 제가 예. AI 컴퍼니에도요 많이 부족하지만 네. 일단 대표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더라도 예. 아니 이거는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보험에 대해서 조금만 개념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 사용 많이 하실 것 같고 1차적으로 설계사분들한테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설계사 아무래도 약간의 지식이 더 있잖아요. 일반 분들은. 예. 근데 이걸 보면은 좀 더 설명하기도 편하고 예. 정확한 안내하기도 편하고 그렇게 될 것 그리고 같아요. 이제 설계사분들께서도 손해사정사 분들 이제 뭐 질문하거나 또 상담하거나 할 때 여기 앱상에 많은 사정사분들 정보가 있으니까 자유롭게 보시고 네네. 선택해서 질문 이런 것들 좀 자유롭게 하면 좋죠. 그리고 손해사정사님은 컨택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요? 뭐 전화번호가 있나요? 예, 여기 이제 전화 그 질문하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아, 해당 사정사한테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했고요. 좋은데요. 그다음에 현재 한국 손해사정사회에 어떤 정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정사들은 약 한 500여 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이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는 어떤 초기 스타트다 보니까 우선은 이러한 서비스를 하는데 동의를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만 올려놨기 때문에 편하게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상당히 좋은 어플을 개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보만세 요TV도 많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지만 사고엔 보상도 많이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꼭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나 손해사정 법인의 김영현 손해사정사를 모시고 사고엔 보상 어플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손해사정 시험이라든가 손해사정사 업무에 대해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